한밤중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랬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제밤 10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골목길에 SUV 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 뒤를 바로 오토바이 한 대가 쫓고 있는 모습 그러네요. 보이시죠? 골목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정차하는 사람과 부딪힌 오토바이가 넘어지기도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맨몸으로 그 운전자를 뒤쫓아가는 장면까지 나왔고 지금 넘어지는 장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토바이를 넘어졌는데 쫓아가고 있는 장면 보시죠? 네네네. 그때 또 다른 오토바이 차량이 또 오토바이가 차량 앞을 또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다른 데서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 사람이 차량을 에워싸면서 이 사람을 붙잡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상황 보면요. 상당히 아찔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알고 보니까 저 검은색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이미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간 겁니다.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아서 총 5대를 충돌하고도 계속 달아나는 모습인 겁니다. 야, 세상에. 그러면 내 차 물어내라고 그 차주들이 추격전을 벌인 건가요, 양지민 변호사님?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근처에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그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배달 기사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그대로 목격하고 바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추격에 나선 거고요. 야. 차량 차량 운전자가 일단 이 오토바이를 피해서 한 200m가량 정도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오토바이 기사님들 보니까 막 한 분이 이렇게 또 쫓아가는데 다른 쪽에서 또 한 분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워낙 배달하시다 보니까 그 지리를 잘 알고 어디로 갈지 빤하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아무리 도주를 해봤자 딱 막아서 포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도관에 든쥐 신세가 됐어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요. 그런데 앞서 보면요. 맨몸으로 막 쫓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차를 긁고 갔으면 앞에 멈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커브를 딱 틀고 골목길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차가 막 비틀비틀하고 옆에 차도 막 들어봤고 하니까 이거 음주다 해갖고 빨리 신고 때리라 하고 막 우리 오토바이 타고 기사들 막 달라붙어갖고 쫓아가갖고 그렇게 막 붙잡고 했죠. 아니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이거 음주다라는 배달 기사님의 촉은 들어맞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에 음주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이 운전자 면허도 없는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무슨 범죄 3종 세트예요, 맞습니다. 뭐예요? 네. 배달 기사님들이 붙잡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운전자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억울했는지 잡히고 난 이후에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뒤에서도 쫓아오고 앞에서도 또 딱 맞고 하니까 결국 이 차량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래도 혹시 또 도망을 칠까 싶어서 운전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에 경찰이 올 때까지 기사분들이 붙잡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운전자 기사님들을 공격하기도 했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먹도 휘두르고 막 해치기도 했어요. 도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압을 해서 잡은 겁니다. 지금 이 운전자 잘못한 게 셀 수가 없어요. 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김복춘 의원님, 저 차량 알고 봤더니 자기 차량도 아니라면서요, 지금? 네, 저 차는 나중에 보니까 운전자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차 안에는 총 그 운전자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 운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재외동포라고 해요. 이 사람 뭐 한 달 동안 뭐 이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일을 했는데 네. 일 마치고 아마 동료들하고 술 마시고 그 동료의 차를 저 사람이 이제 운전을 했던 아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발이 된 건데 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기서 말씀 좀 꼭 드릴게요. 그럴까요? 아까 배달하시는 분들 앞에서 쫓아가고 앞에서 막고 해서 검거하신 거 다 좋은데요.
지금 저 사람이 도주할 때 앞에서 오토바이 그 운전 그 정면에서 막는 거 저거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하. 잘하시기는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저렇게 정면에서 달리는 차 앞에 그 나타나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 배달 기사님들의 협동심이 빛을 발한 상황이지만요.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배달 기사님의 생명, 건강에도 정말로 큰 영향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앞으로는 자제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잡히고 나서도 참 뻔뻔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해가지고 저희 경찰관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니까 음주 측정 거부로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를 한 거죠. 무면허하고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일단 면허가 없는 상태랍니다. 뭐 범죄 3종 세트, 4종 세트를 넘어가요. 양재민 변호사님. 근데 피해를 당한 차량은 누가 그럼 보상을 해주는? 당연히 저 사람이 보상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에 음주라든지 아니면 무면허 상태에서 본인이 사실상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초반에 보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사용해서 다 받아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이 운전자의 몫인 것 같고요. 일단 다행히 인면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일정한 주거지가 확인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한데요. 근데 네. 다만 아까 넘어지신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조금 이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아마도 더 추가적인 혐의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는 계속해서 이런 사건을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